이제 다음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내신 숙제를 대체로 읽어보았는데 재미있었어요. 베트남 우리 학생들이 어떤 음식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는지를 여러분 숙제를 통해서 내가 알 수 있었어요. 또 여러분들이 다 성의 있게 그 사진들을 잘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예. 사진이 들어있지 않은 학생이 한 명인가 있어서 다시 사진 넣으라고 내가 반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학생은 그 포워딩 메일로 FWD 이 제목에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건 내가 받지 않겠다고 다시 반송을 했고, 또 한 학생은 아침 먹은 거 무엇 플러스 뭐뭐, 점심 무엇 플러스 뭐뭐, 영양소 단백질 탄수화물 그렇게만 썼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을 문장으로, 나는 아침에는 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단한 반미나 쌀국수를 먹는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식습관도 나오고 먹는 음식이 무엇인지도 거기 설명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 것을 그렇게 서술형으로, 그걸 서술형이라고 그러는데 문장으로 써서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제목이나 이런 것들은 다 대부분 다 잘 했어요. 예, 사진 첨부도 잘 됐는데, 보니까 이제 사진 첨부가 두 가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본문의 사진이 보이게 한 사람이 있고, 그야말로 첨부 파일로 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본문에 사진이 같이 들어가 있으면 훨씬 더 좋겠더라고요. 예, 첨부 파일보다도 첨부를 했는데 본문에 첨부가 되는 것. 예. 그리고 베트남 음식이 많이 먹고 싶어졌어요. 여러분들이 보낸 그림을 보니까 다 맛있게 보여요. 맛있게 보이고요. 베트남 가서 그걸 맛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히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5과까지 마쳤고, 중간고사를 봐야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아직 지금 마음을 내가 정하지 못했어요. 중간고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다음 주에는 중간고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겠습니다. 자, 제6장입니다. 교과서는 이제 91쪽 미래사회. 미래사회. 미래. 과거가 아니고 미래. future world, future society. 제 1장은 읽기죠. 그래서 ubiquitous 세상이다. ubiquitous. 베트남에서는 어떤 말이 유행하는지를 나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현대의 그 과학기술 문명이 아주 그렇게 급속하게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를 특징 짓는 표현들이 좀 있는데 그게 굉장히 급하게 바뀌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ubiquitous라는 말이 한동안 한국에서 사용이 돼서 한 10년 전쯤에 한동안 사용이 되고, 굉장히 이 말을 쓰면 멋있다, 아주 최첨단이다, 이런 인상을 줬는데 지금은 이런 말 안 씁니다. 지금 이런 말을 안 써요. 왜냐하면 또 이미 다 그게 끝나버려서, 유비쿼터스가 끝나버려가지고 또 다른 걸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미래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유비쿼터스는 이미 한국에서는,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에서 이미 과거일이 돼버렸어요. 과거일이. 이건 이런 부분이 나올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만, 이 교과서가 좀 출판된 지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현대 사회하고 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이 ubiquitous라는 말은 본문에도 이제 좀 나오겠지만, 이 ubiquitous라는 말은 사실은
사람한테 적용할 수 없는 말이에요.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이 유비쿼터스라는 말은 적용할 수 없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적용하고 누구한테 사용하느냐 하면 바로 신이에요. 신. God. 그러니까 이제 신이 있다면, 이제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겠죠. 신이 있다면,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신이 어떤 사람이라, 어떤 존재라고,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유비쿼터스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유비쿼터스. 그것을 한자어로 얘기하면 무소부재란 말로 얘기해요. 무소부재. 부재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있지 않다. 존재하지 않다. 있지 않다. 무소는 그런 곳이 없다. 그러니까 이걸 전체를 다 한꺼번에 얘기하면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중부정으로.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러면 모든 곳에 존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신의, 하나님의 속성이죠. 신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전지전능이라는 말이 있어요. 신의 속성으로. 전지전능. 모든 것을 다 하고,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전지전능하다, 무소부재하다. 그런데 그 두 번째 무소부재하다는 특징을 이제 인간 사회가 실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신이라는 존재가 하고 있는 저 무소부재 유비쿼터스하고 좀 다르지만 그래도 인간이 이제 이런 세상에 살게 되었다. 유비쿼터스. 그렇게 미리 좀 사전 정보를 좀 가지고 있고 이 장을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학습 목표는 미래 사회 유비쿼터스 과학기술과 관련된 어휘 및 표현을 익힌다. 이거 이제 특히 이제 요즘의 이 정보기술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이런 말들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런 쪽에 대화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신문이나 방송이나 이런 언론에서도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두 번째는 단락의 중심 내용을 요약하고 글의 전체 내용과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이건 뭐 모든 장에 공통되는 거고, 미래 사회에 대한 설명의 글을 읽고 새로운 정보를 이해할 수 있다. 미래 사회. 학습 내용으로는 유비쿼터스를 주제로 해서 문법 및 표현으로서 뭐뭐일지도 모른다, 뭐뭐었다고 해서 뭐뭐어와 두다, 뭐뭐하도록. 읽기 활동으로는 미래 사회에 대한 설명의 글 읽기. 쓰기에 있어서는 미래 로봇에 대해서 로보트라고도 하고, 그런데 로봇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봇. 학습 목표는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한 한 단락의 글을 쓸 수 있다. 추측, 예측의 표현을 익혀서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추측, 예측. 이제 미래 사회이기 때문에 이제 추측이나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 상상도 해야 되고. 학습 내용은 이제 주제를 미래 로봇으로 해서 문법 및 표현은 추측, 예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공부하고 이와 관련된 문장을 쓰는 것이 이 6과 미래 사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유비쿼터스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 세상이냐? 이제 교과서에 그림이 나오는데 내가 다시 이걸 작성을 이렇게 해봤어요. 여러분 다 이제 이 화면을 보시면은 미래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다음 그림을 보고 추측해 보십시오. 그랬어요. 미래에 우리의 일상생활이 어떻게 달라질까? 이미 이제 달라져 있는 세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워낙에 이 기술의 발달 속도가 빨라가지고 뭐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여기서는 미래 세상이라고 했는데 이미 와버린 미래예요. 멋있는 말이죠. 이미 와버린 미래. 우리가 이미 미래를 살고 있어요. 이런 표현도 돼요. 우리가 이미 미래를 살고 있어요. 앞으로 10년 뒤에 가서 이런 세상이 될 거다가 아니라 10년 뒤에 세상이 올 것이다 했더니 지금 이렇게 와 있어요.
내가 중학생 때, 그러니까 한 13살, 14살 때 선생님 한 분이 어떤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얘들아, 너희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면 그때는 집집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죠. 무슨 안 믿었어요. 그때 집에 자기 자가용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아마 10명도 안 됐을걸요. 자동차가 그렇게 비싼 거였어요. 그리고 자동차를 살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한국은 뭐 집집마다 한 대씩은 다 있죠. 우리 아파트에 자료를 보니까 한 540가구 정도가 우리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데요. 한 대씩 자동차를 등록한 집이 16%. 그 집들은 집에 한 대씩만, 자동차 한 대씩만 가지고 있다. 두 대를 등록한 집이 40%. 거의 절반 가까이가 자기 집에 두 대씩 차가 있어요. 세 대씩 한 집이 또 몇 퍼센트. 네 대 이상 한 사람도, 한 집도 또 있어요. 이제 이게 세 집 이상부터는 주차료를 조금 더 냅니다. 내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두 대 이상씩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어떤 집들은 자동차가 없는 집도 있어요. 자가용 자동차가 없는 집, 뭐 나이가 많은 분들이 사신다든지 하면은 뭐 그렇게 안 하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물론 내가 중학생 때로부터 지금 비교해 보면 뭐 50년도 더 됐죠. 50 몇 년 됐지만 이미 내가 1988년도에 자동차를 샀거든요. 34년 전에 벌써 내 개인 자동차를 샀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발전 속도가 엄청 빠른 거죠.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예요. 자전거가 있다가 오토바이가 있다가 지금 이제 또 자가용들이 좀 나오죠. 자동차들이.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교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금 이 가운데 그림을 보면 뭔가 이렇게 점점 걸어가는 사람이 그림인데, 앞으로 갈수록 허리가 좀 이렇게 세워지면서 직립보행이라는 걸 하죠. 이게 딱 서서 걸어가는 거. 이게 직립, 딱 서서.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구부리고 이렇게 갔을 거다. 원숭이 비슷하게 갔을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인간이 진화를 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 단계에 있는 사람은 손에 핸드폰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그림을 내가 이제 참고로 그냥 인터넷에서 가져왔어요. 자, 한번 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 1,000만 원짜리 MBA 수업을 집에서 저렴하게 수강한다, 그런 얘기네요. MBA 그 Master of Business and Administration이죠. 경영학 석사 과정, 미국에 뭐 이런 선진국에 유명한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요. 1,000만 원 정도가 아니라 뭐 한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해요. 비싸요. 이 학위를 따기가. 근데 그거를 온라인으로 수업을 한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e-learning 또 m-learning 그랬는데 지금도 뭐 e-learning 뭐 얼마든지 많이 하고 있죠. 예. 지금 여러분들 아주 행복한 거예요. 왜 행복하냐? 한국의 아주 훌륭한 교수가 여러분들 한국어를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아주 돈은 얼마나 되는지, 등록금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아주 저렴하게 지금 내 강의를 듣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한국에 여러분이 와서 이 강의를 들으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특별히 우리가 이게 무슨 e-learning 할 때 E는 일렉트로닉이죠. 일렉트로닉 러닝이죠. M-learning은 아마 모바일이겠죠. 그런데 그거 그 개념 없이 이제 지금은 그냥 컴퓨터에서, 핸드폰에서, 태블릿에서 이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힘으로 그냥 강의를 들어요. 이 줌에서 지금 여러분 내 사진 뒤에 나와 있는 것은
내가 여기서 파워포인트로 준비한 강의 자료죠. 이거 가지고 강의 다 하고 있어요. 이제 동영상도 뭐 되거든요, 사실은. 예. 그리고 이제 끝나면 이거를 유튜브에 내가 올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다시 시청할 수 있도록 다 해놨어요.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mp3 재킷을 입고 걸으면서 음악 감상. mp3란 말은 이제 또 쓰이질 않아요. 그냥 한동안 이 mp3란 거는 그 컴퓨터 음악 파일의 대명사였는데, 압축 파일을 하기 때문에 음질은 그렇게 좋지 못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mp3보다도 훨씬 더 좋은 음질로 여러분 핸드폰에서도 뭐 예를 들면 그 웨이브 파일 있죠. 웨이브 파일은 이제 원음 그대로 나오는데 파일 사이즈가 크니까 그걸 압축하면은 원음 그대로 압축하는 파일이 뭐가 있어요. 플렉 같은 거 있죠. FLAC 플렉. 그 음질이 상당히 좋아요. 뭐 나는 이제 뭐 mp3도 있고 이게 이제 지금 꺼졌지만 이게 뭐냐면 아이팟이에요. 아이팟. 이것도 있지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이게 소니의 워크맨이에요. 소니의 워크맨인데 뭐 mp3 플레이어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뭐 디지털 뮤직 플레이어란 말이 딱 맞죠. 디지털 뮤직 플레이어. 그래서 이것은 그 하이 레조루션, 아주 고음질 파일까지 이건 플레이를 해줍니다. 이제 여기에 헤드폰을 꼽거나 아니면은 블루투스로 다른 스피커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 mp3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런 게 다 필요 없게 됐죠. 왜? 이거는 이제 굉장히 좀 전문적이니까 좀 뭐 필요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핸드폰으로 음악 듣는 거는 뭐 아주 음질이 좋거든요. 예. 그 다음에 2030년쯤에는 인간 두뇌 능력을 지닌 PC를 $1,000에 구입할 수 있다. 2010년쯤에는 초고속 인터넷이 지금보다 50배나 빨라진다. 지금 뭐 이미 이제 초고속 인터넷 세상은 지금 되어 있어요. 나는 지금 우리 집에서 1기가바이트급의 인터넷을 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써야 되냐면 이런 강의를 해야 되고 유튜브에 내가 영상을 업로드를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의 경우에도 그 2030년쯤에 인간 두뇌 능력을 지닌 PC가 나올 것인가.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거죠. 인공지능. 그래서 현재 컴퓨터의 하드웨어 수준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를 더 개발을 하면 이게 좀 가능해지겠죠. 지금 현재 인공지능 중에서도 음성 입출력이 잘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음성으로 Hey 구글 뭐 학교까지 가는 길 안내해줘 라고 말로 얘기하면 다 안내를 해줘요. 인공지능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지금 $1,000에 안 줘도 지금 돼요. 물론 이제 아주 고급은 또 더 들어가겠지만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냉장고가 식음료를 알아서 주문한다. 지금 한국에 여러분 냉장고 만드는 회사 중에 LG, 뭐 삼성 이런 게 있는데 이 요새 나오는 것들 보면요, 그 안에 진짜 지금 음식이 뭐가 들어있는지를 다 알아요. 얘가 알아. 그래서 뭐 달걀이 지금 2개밖에 안 남았다 이런 걸 알려줘요. 이제 자동으로 주문까지는 안 하겠지만 거기에 이제 또 그 냉장고 앞에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주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시청 중인 TV 드라마 속 인물의 핸드백 구입. 드라마를 보다가 저 핸드백 마음에 들어오고 살 수 있다. 이건 벌써 오래전부터 되어 있는 기능인데 실제적으로 별로 그렇게 많이 활용은 안 되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휴대전화기로 TV 드라마 공짜 시청. 이건 뭐 유튜브가 다 하고 있죠. 유튜브, 뭐 TV 드라마는 아니더라도 넷플릭스, 뭐 그 다음에
그 어디에 디즈니 채널 뭐 등등 이게 지금 그 많아요. 음악 채널들도 스포티파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이건 벌써 다 실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고화질로 풀 HD보다도 더 좋은 4K까지도 지금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손목시계로 골프장 날씨 즉시 검색. 그래서 그 손목시계 거기 그림 내가 넣어놨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그게 이제 골프장 뭐 그림을 그려놨죠. 근데 날씨 검색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검색할 필요도 없이 그냥 나오고 이거는 그 코스에 대한 정보까지 나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골프를 치면 뭐 볼이 있는 위치가 어느 쯤이다. 그런 것도 다 알려주고. 그게 바로 스마트워치죠. 스마트워치. 지금 나도 여기 이제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어요. 이렇게 스마트워치 차고 있어서 이거는 좀 몇 년 된 거라 뭐 기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내가 특별히 그 운동할 때 이걸 씁니다. 운동할 때 써가지고 뭐 하루에 내가 몇 걸음을 걷겠다, 몇 층을 올라가겠다. 그러면 이거 다 알고요. 내가 지금 현재 맥박이 피가 이렇게 뛰잖아요. 그럼 맥박이 몇 번 뛰고 있다. 나는 이제 당뇨라는 게 좀 있기 때문에 당뇨를 측정해주는 이 시계도 있대요. 여기다 차고만 있으면 돼요. 보통 이제 당뇨는 이렇게 침으로 여기를 찔러서 피 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게 해준대요. 이거 근데 좀 한 2년 지났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제품은 안 나오고 있는데 조만간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때 나오면 나는 이걸 바꿀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체온도 재줘요. 온도.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능까지 있느냐면 나한테서 맥박이 점점 떨어져요. 막 가령 100번 뛰다가 80번, 70번, 60번, 50번, 40번 이렇게 떨어지면은 얘가 자동으로 그 어떤 의료기관으로 병원으로 전화를 하는 거야. 아, 지금 이걸 찬 사람의 맥박이 지금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산소 포화도 뭐 수술 환자나 이런 사람들 꼭 손가락 끝에다 뭘 물려놓거든요. 지금 피에서 산소를 제대로 공급해줄 그것도 얘가 알아요. 그래서 떨어지면 전화를 해. 응급 환자가 생겼다고 응급 앰뷸런스 와서 이 사람 데려다 병원에 치료하게. 그렇게 만들어지. 의료 산업하고 연결을 해. 지금 현재 되고 있어요. 그렇게. 그 다음에 두루마리 디스플레이로 신문 구독. 지금 한국의 유명한 이제 그 핸드폰 업체가 삼성하고 LG가 있는데 LG는 더 이상 이제 핸드폰 사업을 안 하는데 마지막 핸드폰을 어떻게 만들었냐. 일반인들이 사지는 못했지만 어떻게 나왔냐면 두루마리 핸드폰이 나왔어요.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옆으로 화면이 쭉 이렇게 펼쳐져요. 버튼 누르면 다시 이렇게 쑥 들어가. 두루마리죠. 그게 두루마리예요. 네. 삼성에서는 이렇게 접는 핸드폰이 나왔죠.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내 거는 이제 LG 거라 이렇게 화면이 구분되어 있는데 삼성은 이게 한 화면으로 돼 있고 이렇게 접으면 돼요. 이렇게 접으면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이게 접는 디스플레이가 중국 업체 것도 좀 나와 있어요. 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곳까지 자동 운전.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지금 상당한 수준으로 발달을 했어요. 가령 내가 핸드폰으로 내 차한테 나 지금 내가 8군에 있는데 내가 있는데 어디 알려줄 필요도 없어. 나 1군에 있는 인사대 캠퍼스에 가고 싶다고 말로 얘기해요. 그러면 그게 자동차에 전달이 돼가지고 자동차에서 내가 앉자마자 내가 앉은 사람이 누구인지 자동차 확인을 해서 이분이 지금 인사대 호치민 인사대 1군에 있는 캠퍼스에 간다 하는 걸 알아가지고 자기가 그냥 데려다 줘요. 운전사가 없어요. 운전할 필요가 없어요.
옆에서 갑자기 차가 이렇게 끼어들었어요. 그럼 알아서 멈춰줘요. 안전도 되고. 상당히 지금 발전해 있어요. 지금 특히 이제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이렇게 발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유비쿼터스 세상이라는 것은요,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뭐 이외에도 또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글 어스라는 게 있어요. 구글 어스. 여러분 해보셨나요? 구글 어스. PC에서 한번 해보세요. 네, 핸드폰에서는 잘 안 되는데 구글 어스로 하면 지구가 화면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호치민시에 있다가 한국 서울을 딱 찍으면 이게 서울로 쫙 돌아가면서 확대가 되면 서울 모습이 쫙 나와요. 지금 서울은 한국 거는 그렇게 안 나오지만 가령 내가 파리를 찍으면 파리에 가면 에펠탑이 쫙 3D 입체로 나와요. 그래서 내가 여기 앉아 있지만 거기에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는 느낌으로 구경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 그게 지금 그 기술이 지금 다 돼 있어요. 이미 뭐 어렵지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나는 지금 물리적인 존재로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서 여기 앉아 있지만 인터넷을 통하면은, 컴퓨터를 통하면은 이 시간에 세계 어디라도 갈 수 있게 돼 있다 이거죠. 내가 몸으로는 못 가지만 가상으로는 갈 수가 있어요. 이게 유비쿼터스예요. 꼭 내가 이제 하나님이 된 것 같아. 신이 된 것 같아. 그리고 세계 어디 있는 사람들하고도 의사소통이 돼요. 네. 여러분 중에 나한테 그 페이스북 친구 신청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다 여러분들 오면 다 받아주고 있는데, 옛날에 뭐 옛날까지 안 가더라도 이런 게 없었을 때는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하고 연결이 되겠어요? 연결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이런 세상이 지금 됐다. 이것이 지금 이 현재 달라진 세상이고, 앞으로 어떻게 더 달라질 것인가? 이게 자율주행도 완전 자율주행. 그냥 저기 그냥 앉아서 졸고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지역에다가 이 자동차가 나를 안전하게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자동차를 소유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베트남에도 그 자동차 부르는 앱이 있잖아요. 뭐더라? 그 자동차 부르는 앱으로 하면 자동차가 오잖아요. 뭐 오토바이도 그렇게 데려다 주는 거 있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근데 거기 아무도 사람이 타고 있질 않아요. 내가 따로 자동차를 가질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게 되면. 또 집에 필요한 물건 있으면 냉장고가 알아서 물건을 주문해. 그러면 이제 배달 사원이 와서 배달해 주죠. 뭐 이런 세상이 됐죠. 그다음에 어디 여행 가고 싶어. 그러면 뭐 여행 채널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봐도 되지만 아까와 같이 가상적인 여행을 할 수도 있어. 특히 이제 앞으로는 의료 분야에 있어서 더 좀 발전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한국에서 그 집에다가 CCTV를 설치를 해놓고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자동으로 연락이 가는 거는 지금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노인들이 이렇게 거실에서 왔다 갔다 하면 저분이 활동을 하시는구나 그러는데 활동을 못하면 아프다는 얘기거든. 그럼 자동으로 이제 연락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것도 지금 되고 있어요. 자, 이제 이걸 보시면은 다음은 미래 사회와 관련된 중심 어휘들입니다. 보기에서 적절한 설명을 찾아 써보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6가지 현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어디 연결이 되느냐 그거죠. 예. 근데 지금 사실 또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한번 내가 설명을 해줄게요. 1번 이동 중에도 TV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방송 서비스다. 손 안에 TV라고 불린다. 그러니까 이 핸드폰이 나왔을 때
아, 여기 화면이 있잖아. 이 화면이 있으면 이걸로 텔레비전을 보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늘 데이터로 통신을 하고 있으니까 데이터를 통해서 이 TV를 보게 해주면 어떨까 해서 개발한 것이 DMB라는 거예요. DMB. 여기 그리면은 여기 3번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디지털 멀티미디어 브로드캐스팅 DMB. 그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보면 그게 손안의 TV죠. 그건 안테나가 조금 필요했어요. 그래서 안테나도 여기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한국 자동차에 보면 한국 자동차에서는 또 자동차에서 그 DMB를 볼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이게 오늘날 의미가 없어졌어요. DMB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유튜브를 보면 되니까. 화질도 DMB는 화질이 좋지 않아요. SD급도 안 돼. 그런데 유튜브는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풀 HD까지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고 있다. 자, 두 번째, 학교 안 어느 곳에서나 노트북, 휴대폰 등을 이용해 다양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학교 안 그랬으니까 이 ubiquitous campus죠. ucampus라고도 하고. 지금 이 서비스는 이미 뭐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니까. 왜? 학교 안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하고 나하고는 나라도 다르고 몇천 키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지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필요하면 도서관 자료를 봐요. 인터넷에 나오는 자료들 볼 수 있다고요. 그런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위성을 이용하여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게 뭐예요? 이 GPS죠.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저 하늘에 이제 위성, GPS 위성이 떠 있어가지고 그 위성 신호 몇 개만 잡으면 내가 있는 위치가 지상에서 위치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또 이제 그런 걸 이용을 해서 와이파이까지 지금 되게 했어요. 그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자동차 회장이잖아요. 이 사람이 좀 어려운 지역에 위성 와이파이를 공급하겠다고 저기 우크라이나에 그걸 서비스를 제공을 해줬어요. 그렇게 해도 돼요 지금. 이 GPS를 하니까 이제 자동차에서 소위 내비게이션이라는 걸 하죠. 길 찾아가는 것. 여러분 핸드폰으로도 되잖아요. 예. 오토바이 타고 내가 안 가본 곳을 가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뭐 그 내비게이션 구글 지도를 해도 좋고 뭐 다른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을 해도 좋고 그걸로 찾아갈 수가 있게 해줘요. 내가 2000년에 그 미국에 있었는데 그때는 GPS 이런 걸 GPS는 위성은 있었지만 이 단말기가 없어서 그렇게 못하고 어떻게 했느냐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내가 무슨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무슨 어디를 가고 싶다 그러면은 인터넷에다 치면은요 어디서 우회전, 어디서 몇 킬로 가다가 좌회전 그렇게 글자로 나와요. 그럼 그 글자를 보고 찾아가야 돼. 그래서 한번 갔더니 큰 밭, 밀밭 가운데로 들어가더니 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황당했죠. GPS, 그 다음에 4번 손으로 쓴 정보를 입력할 수 있고 무선 인터넷도 가능하다. 이미 이게 이제 그 PDA라고 하는 건데 PDA라고 하는데 이미 PDA도 없어진 지가 오래됐어요. PDA 중에 그러니까 이거 관련되는 이 단말기를 내가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는데 이미 이건 다 핸드폰으로 합해졌죠. 그렇죠? 핸드폰으로. 핸드폰에서 손으로 글씨를 쓸 수도 있어요. 무선 인터넷 다 되죠 지금. 그 다음에 휴대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하거나 그런 글씨 등을 보낼 수 있다. 이거 뭐예요? 이거는 그냥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이게 지금 그림으로 나온 것은 삼성에서 새로 나온 게 아니라 벌써 몇 년 됐죠. 이렇게 접어지는 스크린. 폴더폰이 있고 플립폰이 이건 플립폰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그 한국의 여성들이 많이 좋아하더라고 이거를. 접으면 좀 작아요. 근데 펼치면 이제 보통 핸드폰보다 조금 더 길어요. 그 영상 찍을 때 또 재미있게 찍을 수가 있더라고 이게.
그 다음에 집 밖에서 TV,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조절할 수 있다. 이게 홈 네트워크죠. 그죠? 홈 네트워크. 그래서 뭐 그 기계가 와이파이를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집 같은 경우에도 세탁기가 와이파이로 연결이 돼가지고 세탁이 끝나면 세탁이 다 끝났다고 문자가 핸드폰으로 오고 있어요. LG 건데. 그럼 밖에서도 이게 와요. 세탁이 끝났을 때 세탁물을 빨리 꺼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냉장고, 세탁기 다 지금 웬만하면 청소기까지 다 무선으로 지금 다 인터넷으로 되고 있죠. 예. 네. 오늘은 뭐 나는 이제 아주 이런 쪽에 한국 문학, 한국어를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이런 쪽에서 활동을 사실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우리 한국의 국가정보화 평가위원회 위원을 한 4, 5년 동안 했어요. 얼마나 정보화가 잘 되어 있느냐, 도서관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또 어떤 기관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이것을 가서 평가를 하는 거야. 평가를 잘 받으면 내년도 예산을 더 받고 그런 그 평가 활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방면을 잘 알고 있고, 또 인터넷으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그런 사이트를 많이 개발을 해서 공식적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또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자세히 설명을 해 준 것입니다.